안녕하세요. 저번에 제 소개를 드렸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희이고요.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한지 의도와 목적을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비디오 보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게 되게 많이 낯설어 가지고 좀 대본도 써보고 그러는데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좀 안 한 지도 또 오래됐고, 또 그래서 말을 좀 떠듬떠듬 해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 이름은 이서희이고 미국에서는 제넷인데요. 저는 교수로 있다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특수체육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제가 교수도 하고 교사도 했는데, 미국에서 특수체육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서 좀 발표를 좀 정보를 드리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특수체육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다 아시겠지만 운동 경험이 부족하고, 또 사회성도 부족하고, 또 자신감도 부족하고, 또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많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기회가 일반 자녀들보다, 일반 학생들보다 많이 기회가 떨어지는 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특수체육 교사가 지금 현재 학교에 없는데, 미국에서는 특수체육 교사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체육을 들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서, 특수체육 교사가 학교 디스트릭마다, 미국에서는 디스트릭이라 그러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체육 교사가 왜 있는지, 저를 통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에서도 특수체육 교육법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IDEA에 따라서 장애인들도 장애가 있든 없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받아야 되고요, 학교 내에서.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른데, 대부분 체육교사를 받고, 그 다음에 비장애 학생들이 일반 체육 수업에 들어가는 게 권리인데,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듦을 겪고, 또 특수체육 교사가 그 역할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수체육이라고 그러면은 장애 아이들만 가르치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좀 광범위하게 특수체육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일반 체육 수업에서 연구에서도 그렇고 그 신체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수체육 교사가 중간에서 많이 처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체력 측정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다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특수체육 교사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측정 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초등학교, 중학교, 어덜스쿨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프리스쿨까지요. 측정평가의 방법은 또 다양한데, 또 기회가 된다면 측정평가의 방법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하고 있는데 알려드릴 건데, 측정평가를 통해서 테스팅을 하죠. 테스팅을 한 다음에 지금 아이의 현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일반 체육 수업에서 일반 아동들과 같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특수체육 교사가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베이스라인에서 특수체육 교사가 그 결과를 IP 미팅, 다 아시죠?
IEP 미팅, 한국에서도 IEP 미팅이라고 할 거예요. 거기서 발표를 하고 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해요. 이 아이가 과연 일반 체육 수업을 들어갈 것인지, 특수 체육을 서비스를 받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수 체육을 수업을 받으면은 또 어떻게 서비스가 나가는지 거기서 또 다른 IEP 멤버들과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IEP 미팅에서 결정이 나요. 플레이스먼이.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IEP 목표 1년 후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죠.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가 수업을 듣는지, 특수체육이든지 일반 체육 수업이든지, 그게 IEP 미팅에서 다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부모님들이나 다른 IEP 멤버들이 다 같이 결정을 내리죠. 근데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특수체육 교사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 능력이 이만큼 돼서 일반 수업에는 따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특수체육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수체육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를 특수체육 선생님이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수체육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여러 컨설테이션 서비스도 있고 디렉트 인디렉트 서비스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디렉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한 방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디렉트 서비스부터 얘기를 드린다면, 아까 그 체력 측정 평가에서 나온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체육 교사가 이렇게 플랜을 짜죠. 1년 플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특수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소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빅그룹에서도 할 수 있는데 1대1로 원어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그룹 한 3명, 4명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빅그룹,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빅그룹 뭐 8명, 9명이랑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특수체육 교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반드시 그 한 아이에 대한 그 플랜을 꼭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레슨 플랜을 짜시는 건데요. 그게 디렉트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특수체육 교사가 디렉트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죠. 또 한편은 인디렉트 서비스로, 여러 가지 방면을 인디렉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체력 측정이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특수체육 교사가 보더라도 일반 수업에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 수업에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수체육 교사가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좀 진단 판단을 해서 일반 체육 교사와 같이 연관을 해서 일을 하거나 또 교육을 시키거나, 대부분 체육 교사가 특수체육 교사에 대해서 특수체육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폐가 있으면 어떤 레슨 플랜을 수정을 하고 모디파이 하는지, 또 그룹 액티비티에서 대부분 체육 수업 애들이 30명, 40명, 세컨더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큰 수업에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일반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체육교사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체육교사가 체육교사들한테 좀 아이디어를 주고 같이 할 수 있고,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간 적도 있고요. 또 체육교사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스태프가 있어요. 미국에선 패러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체육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들한테 패러프로페셔널한테 이렇게 도와줘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티칭 펄퍼스로 여러 가지 방면이 나와서 특수체육교사는 다 이거다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특수체육교사가 일반 체육교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 체육교사들이 지식이 떨어진다, 모르다 이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교육과정에서 특수체육이나 스페셜 에듀케이션, 특수교육에 대한 수업을 많이 안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또 어떤 모디피케이션, 어떤 수정을 할지 몰라서 그런 아이들이 그냥 체육 수업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수체육교사가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특수체육 역할은 미국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한국 교육 현장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패러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선 보조교사 역할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보조교사들 문제도 많았고 또 같이 일하는데 힘듦도 많았고 하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패러프로페셔널이 아이들과 학교 시간 내내 같이 있고 또 학교 디스트릭에 오랜 시간 일한 패러프로페셔널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또 또 체육교사들 말 안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맘대로 그냥 체육 수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걸 바탕으로 또 논문을 예전에 한번 쓰기도 했는데 어떻게 체육교사가 보조교사랑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좀 해야 되는데 우선 패러프로페셔널 미국에서 아이들과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룹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수업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패러프로페셔널이 특수체육 교사의 역할을 따라주고 그들의 플랜을 따라주고 그들이 역할을 제공할 때 그렇게 따라오는 게 디스트릭 룰이에요. 그래서 많이 패러프로페셔널 역할이 중요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인간관계가 마찬가지게 같이 갔겠지만 제 성격이 그렇게 뭐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또 막 이렇게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그래서 패러프로페셔널이랑 관계를 형성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지만 제 티칭 필라소피나 그 교육관을 따라올 수 있게 어떻게든 좀 제공을 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려고 전 진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같이 뛰든지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 좀 컨시스턴하게 일관하게 보여주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좀 도움을 주는지 만약에 패러프로페셔널이 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학교 교장이나 또 제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 보스나 또 담임 선생님이랑 많이 얘기를 해서 좀 패러프로페셔널이 한 팀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특수체육 교사를 하면서 패러프로페셔널이랑 일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치관도 다르고 또 교육관도 다르고 또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것도 다르는데 그 사람들을 좀 내 편으로 또 내 팀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특수체육도 미국에서 일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이고 어쩌면 미국에 영어를 할 때 액센트도 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엔 좀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역할이 좀 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힘듭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패러프로페셔널 역할을 좀 관계를 하는 게 특수체육 교사로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 일하는 게 저는 성격상으로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누군가와 같이 일하는 게 참 제가 그렇게 막 살가운 성격도 아니야.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집도 세서 내가 맞다 믿는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일하는 거가 사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전문가로서 또 가장 힘들어요.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또 부모님과 그리고 다른 프로페셔널들과 일하는 게 가장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다른 프로페셔널 뭐 스피치 언어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OT 파인 모터 스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작업 치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PT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ABA 행동 전문가 그 비헤이비얼 테라피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역할이 미국 스쿨 디스트릭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스쿨 널스도 있는데 이 분들의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또 같이 IP 미팅에서도 항상 보고 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폐 아동들의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비헤이비얼 테라피스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저는 비헤이비얼 테라피스트랑 얘기를 하는데, 한국과 미국계 다른 건데 또 같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지거나 피지컬 가이드를 하는 걸 되게 좀 금기시한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아이들의 이렇게 몸을 만져서 이렇게 뭐 동작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이럴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사들이 문제를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항상 아이들에서 이렇게 몸을 만지거나 뭐 이렇게 문제 행동이 있을 땐 혼자 다 해결을 하지 말고 항상 비헤이비어리스트랑 항상 상의를 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다 다른데, 뭐 좋은 사람, 제 경험상 좋은 분도 있고 좀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의 스페셜리스트 좀 존중하고 내 역할 안에서 좀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들도 항상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 IP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물어보고, 또 비헤이비어리스트나 스피치 할 때 같이 물어보고 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수체육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볼 때는 저는 부모님들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주를 거치면서도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정말 힘든 경우도 많고, 또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이 특수체육 교사의 눈으로 본 부모님들의 역할, 좀 안쓰러울 때도 되게 많아요. 되게 안쓰럽고 도와드리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 경우가 진짜 특수체육 교사로 일하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같이 살지만 특수체육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특수체육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주는 역할을 특수체육 교사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아이의 지금 현재 활동, 신체 능력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체육 활동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체육 활동을 많이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도 그렇고 제 경험상 그렇고 아이들한테 특수체육이나 체육 활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음번에는 왜 특수체육이 중요한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교육을 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체육 활동을 좀 권장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소통, 부모님들과의 교육, 부모님들의 그 특수체육 교육, 그거에 대해서 특수체육 교사들이 좀 강조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부모님이 모르니까 어떻게 지도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서비스를 또 찾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특수체육 교사가 역할이 부모님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좀 간단하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가는지, IP 미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반 교사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또 보조교사와 어떻게 팀으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들과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부모님들과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수체육 역할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다 이거다, 난 가르치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특수체육 교사로 일을 하면서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잘 인지를 하고, 또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또 어떻게 찾아가는지 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대본에 쓴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겠죠. 이렇게 사람으로서, 교육자로서, 선생으로서 믿음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최선의 서비스, 또 아이들과의 관계를 성립해 나가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지를 않으면은 우리 장애 아이들도 잘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관계나 믿음을 보여주는 선생이 되는 게 특수체육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체육 교사, 다른 특수교육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계 형성하는데 가장 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본 특수체육 교사들은, 제가 믿는 바로는 특수체육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하트가 없으면은 특수체육 교사를 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좀 이해하려고, 아이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를 발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특수체육 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미국에서 특수체육 교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수체육 교사는 체육 교사이고,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수체육 역할이 크고, 또 핵심 교육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특수체육 교사의 역할이 미국에서는 커질 것 같고, 또 대학에서도 특수체육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저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로도 있었고, 교수로도 있었지만, 특수체육 교사로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미국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댓글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좀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서 비디오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